네,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네. 오늘은 좀 오전장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사실 오전장 추세를 보니까 이 코스피는 크게 좀 하락을 한 반면에 지금 코스닥은 장중에 8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좀 저는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제 코스닥 지수는 이제 800포인트 근처까지 이제 상승을 좀 했는데 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사실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역시도 많은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시젠을 필두로 뭐 랩지노믹스 등등 오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을 방송에서 뭐 워낙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또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신풍제약은 또다시 거래 정지가 됐잖아요. 그쵸. 어제 급락했던 부강약품이 또 튀어 올라오고 있고 JW 중해제약, 뭐 장중에 또 일양약품도 또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됐었고 거기에다가 치료제와 또 상관없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앱클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 대거 이제 상승 대열에 동참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또 K방역과 관련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수급이 워낙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 보니까 IT라든지 5G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다 하락세가 지금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코스닥 지수가 800을 뚫고 또 850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분명히 또 가져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오전장만 놓고 보면 지나치게 좀 수급은 많이 좀 쏠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유의미한 부분을 조금 찾아본다라고 하면 시젠이 급등하는 이유가 단순히 코로나19 테마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죠? 시젠이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왔고 어제 또 오상자이라는 기업의 또 자회사 오상헬스케어가 또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2분기 실적이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랩지노믹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또 상한가까지 가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 기저에는 실적이라는 이슈가 또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또 테마로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장에 수급이 조금 쏠려 있는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나면 5G라든지 IT 종목들도 분명히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워낙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다들 이제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미국 시장에 이제 AMD라고 하는 그 장비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장비 종목이 나스닥 100 종목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물론 작년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IT나 5G 계열에서도 분명히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해서 또 담아볼 수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전장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지켜봐야 될 이 업종까지 한번 짚어주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PSK부터 우리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지금 차트가 아직 안 열려가지고 이제 부조에서 우리 좀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PSK 설명을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노광 공정의 또 핵심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PR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PSK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방금 제가 시장에 대한 이제 설명을 쭉 해드렸던 걸 들어보시면 아 오늘 IT 5G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구나라는 걸 아시겠죠? 장 초반만 하더라도 PSK가 3만 원을 뚫고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한번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시장이 이제 수급이 제약바이오 섹터 쪽으로도 쏠려 있다 보니까 조금 눌렀는데 오히려 이런 자리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 제가 딱 매수 가격 말씀드렸던 가격이 28,600원이었고 지금 딱 현재가가 28,600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오늘도 저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한 번 더 3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2분기 실적도 뭐 아주 좋을 걸로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제가 33,000원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조금 누르는 구간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33,000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차분하게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리뷰해볼 종목은 7월 1일에 언급하셨던 대주전자 재료인데 지금 이 종목도 수익 구간이 꽤 안정적이죠? 네, 7월 1일 날
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지루한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항상 이 영민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스타일이 대부분 대주전자 같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매수를 딱 해놓고 어느 정도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을 좀 거치고 나서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세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7월 1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대주 전자재료를 말씀드릴 때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이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단계다. 근데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컨센서스는 적자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을 했었는데 오늘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2분기 순이익이 1억 달러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200억이 넘는 자금이거든요. 그만큼 큰 순이익이 또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또 상승을 했고 시간의 시장에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BM 제가 이틀 전인가요? 아침 방송에서 또 에코프로 BM 소개를 해드렸는데 역시 에코프로 BM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고 대주전자 재료 역시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1일 이후로는 쭉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횡보가 좀 되면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이제 성격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어제 반등이 한번 들어오더니 오늘 장중에 7% 넘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4만 원을 아주 강하게 뚫었거든요. 제가 목표가를 이제 4만 2천 원 정도 말씀드렸고 수익은 한 13%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4만 2천 원까지 목표가 보면서 목표가 달성할 때까지 홀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5월 후반부에 꼽아주셨던 시젠인데 네. 지금 시젠은 사실 시장에서 22만 원, 네. 22만 원을 고점을 이제 앞두고 있어서 네. 정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즌이 지금 한 2달 지났잖아요. 수익률이 무려 71%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딱 올라서기 시작할 때부터 제가 목표가를 여기서 15만 원을 올려드렸다가 여기서 또 올라갈 때 18만 원으로 올렸다가 2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드렸단 저는 말이에요. 20만 원 뚫을 줄 몰랐어요. 저도 사실은 목표가를 20만 원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20만 원을 뚫어낼지는 사실 네. 확신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젠이 오늘 20만 원을 뚫으면서 시총이 이제 5조를 훌쩍 넘어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신풍제약이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잖아요. 신풍제약 시가총액이 지금 6조가 넘어갔어요. 저는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풍제약과 비교를 해보면 다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신풍제약은 지금 단순히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실적이 막 분기에 시즌은 뭐 2분기 때 잘하면 1,500억도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결코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지금도 거예요. 비싸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어찌 보면은 이 신풍제약의 주가가 무너지기 전까지 코로나19 치료제로 급등했던 이런 개별주들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있는 이 코로나19 수혜주들이 당장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래서 상단을 일단 열어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수익 극대화 관점을 위해서 계속 보유를 해 나가는데 주가가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뭐 이게 22만 원까지 갈지 증권사 목표 주가는 최근에 25만 원짜리도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또 25만 원까지 갈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럴 때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홀딩을 해 나가시면서 고점 대비해서 한 7% 내지는 10% 정도 조정이 떨어졌을 때는 나는 그냥 익절을 하겠다. 쉽게 네. 얘기하면 이제 5일선 정도 구간에서 익절 가격을 좀 염두를 좀 해 두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계속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오늘 뭐 시즌을 필두로 해서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대거 급등했기 때문에 그쵸.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시즌 정말 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지켜보는 것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또 재밌는 포인트 중에 네.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DJ의 세 가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오늘의 문자 사연은 3850님부터 읽어드릴게요. 네. CS 윈드인데요. 매수가는 42,000원 비중은 100% 가지고 있는데 일부 매도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은 42,000원이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중 100%니까 사실 제가 좀 잔소리를 하고 싶기는 한데 어쨌든 수익이 지금 잘 났기 때문에 잔소리는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네. 매도를
매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풍력 타워와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가 CS 윈드고 해상 풍력 5대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또 정책 수혜주로 부각이 됐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5대 이제 해상 풍력 강국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미지수고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정책 수혜주들을 볼 때 대통령 지지율을 같이 봐야 돼요. 왜 그걸 같이 봐야 되냐면 결국은 이 정책을 주도하는 게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 행정부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 사업 자체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주가가 급등을 할 때는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지만 올라가고 난 뒤에 또 빠질 때도 상당히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요. 한 6만 5천 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이 자리가 이탈하면 차익 실현을 한다. 뭐 저는 지금 가격에서부터 분할해서 좀 매도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니까 비중을 뭐 100%나 또 들고 계시니까 수익을 좀 잘 챙기시고 마무리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2447님 사연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 사연은 네. LNF인데요. 네. 38,500원의 비중은 50%. 어찌해야 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게 또 참 좋은 종목인데 이거 매수를 또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어찌해야 될까요?라고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 38,000원대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요 단기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된 거가 주가라는 건 거칠게 올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요. 딱 쉬는 구간에서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하면 눈치를 보던 사람들도 나도 이제 수익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분명히 좀 작용을 하거든요. LNF는 유증에 대한 이제 공시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V자로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단기 차익 매물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유증 이제 권리락도 진행이 됐고 유증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의 이제 신주가 상장될 게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신주가 상장되고 나면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 에코프로 BM 상당히 좋잖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리뷰해드렸던 대주전자재료 이런 기업들이 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LNF 역시도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 뭐 원톱이 에코프로 BM이라면 한 투톱, 쓰리톱 정도 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LNF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당연히 보유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34,000원 정도를 단기적인 이제 바닥권 가격으로 염두를 해두시고 목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한 45,000원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연말까지 그냥 투자의 관점으로 편안하게 들고 가는 종목으로 LNF는 대응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매니저님, 네. 그 LNF는 왜 2차 전지 이제 관련 종목 중에서는 네. 움직임이 좀 더딘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 사실 이제 거예요? 더디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차트를 보면서 제가 방금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강하게 올라갔어요. LNF가 사실 이제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올라갈 때는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많이 오른 만큼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때 단기적인 파동을 보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난 이후에 3분의 1 정도 조정을 받으면 가장 이상적이고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이도 조정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34,000원 정도를 이제 지지 가격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LNF가 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절대 추세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니까 하반기까지 좀 길게 본다면 이런 이제 눌림목 과정 이후에 다시 한번 정고점을 좀 뚫어내는 흐름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연 하나 더 받고 갈게요, 매니저님. 네. 0038님인데 네. 셀리버리예요. 네. 셀리버리 107,000원에 비중은 20%. 향후 추세가 궁금합니다. 네. 하셨어요. 107,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아마 6월 말 요 가격대에 매수를 하셨거나 네.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또 슈팅이 한번 들어올 때 요때 약간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매수가 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앞서 제가 오프닝을 할 때 시장 분석을 해드릴 때요. 오늘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쳤어요. 권리락이 되고 나서 주가가 이제 30만 원, 뭐 30몇만 원씩 하고 있다가 주가가 이제 반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착지 효과가 좀 생기죠. 그러면서 오늘 알테오젠이 급등을 하면서 고점을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드팩토라는 기업도 어저께 장중에
역사적인 고점을 뚫으면서 또다시 이제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셀리버리도 사실은 이제 고점 부근에 와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라든지 레고캠 바이오, 앱클론,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을 다 같이 이제 좀 플랫폼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10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셔서 이제 조금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뭐 12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결코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목표가 한 12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그럼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준비된 우리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자, 42,850원에 신흥 SEC라는 네. 종목을 현재가로 바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들어서 여러분들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 지겹도록 말씀드리는 게 어떤 섹터에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반드시 실적을 좀 고려를 하자. 그쵸. 오늘 시젠이 급등을 하고 에코프로 BM이 또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 실적 때문이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신흥 SEC도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2차 전지 수혜주 중에 하나 신흥 SEC를 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내용을 좀 따져보면 삼성 SDI가 배터리 이제 완성차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안전장치 이제 캡 어셈블리라는 게 있어요. 이것과 CID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전류 차단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캡 어셈블리와 CID를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신흥 SEC다. 그러면 주력 고객사가 당연히 삼성 SDI니까 이 신흥 SEC는 북미 시장이나 중국 시장보다는 당연히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기업이다. 삼성 SDI의 유럽 2차 전지 배터리 전진 기지가 바로 헝가리잖아요. 신흥 SEC도 헝가리의 법인에서 열심히 이제 부품들을 납품을 해가지고 삼성 SDI 쪽으로 수출을 이제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반기 이후에 저는 상당히 좀 빠르게 실적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게 2차 전지 배터리의 이제 성능에 대해서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하이니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전해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슷한 논리로 배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과충전이 되면 열이 엄청나게 많이 나겠죠. 그리고 폭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이런 네. 것들을 방지하는 게 바로 캡 어셈블리라고 하는 부품 그리고 CID라고 하는 전류 차단 네.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2차 전지 배터리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방 시장 확대에 또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신흥 SEC라는 기업이고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7월 초에 한번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이 종목도 방금 제가 LNF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결코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많이 오른 기업들은 이렇게 쉬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충분히 쉰 만큼 오래 쉬고 나면은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업종은 좀 다르지만은요. 오늘 테스라는 기업이 갑자기 장중에 상당히 크게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18%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테스도 움직인 걸 보면은 최근에 거의 2달 가까이 계속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면서 좀 지겹게 움직였었는데 오늘 드디어 테스가 27,000원 뚫으면서 제가 원샷 원킬 종목으로 또 소개해드린 목표가 27,000원도 오늘 넘어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실상 횡보 기간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에너지를 좀 모아가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 실적을 감안하면 저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네. 매수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42,850원 현재가로 매수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앞자리 바뀌는 5만 원까지 일단 중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 손절 가격은 38,4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원샷 원킬 종목이 준비되어 있죠. 시류를 어쨌든 좀 따라가야 되는데 진단 키트 종목들은 오늘 또 과하게 좀 상승을 했다라는 느낌도 네. 조금 들어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으면서 랩지노믹스까지 이제 상한가 좀 그쵸.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제 진단 키트 종목으로 이제 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또 제약바이오 종목을 하나 좀 소개해 드릴 텐데 네. 13만 4천 원에 종근당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근당이라는 회사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를 너무나 그렇죠. 친숙해요. 대표적인 뭐 제약바이오 그쵸. 기업인데 사실 이제 이 종근당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바이오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보다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이유는 약간은 좀 올드한 느낌. 맞아요. 그리고 주력이 이제 ETC라고 해가지고 전문의약품을 위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종근당은 이제 높은 성장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좀 디스카운트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이기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런 인식을 약간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온 건데 네. 사실 이 종목도 신약을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익이 꾸준하게 너무 잘 나오던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7월 달 들어서서 계속 실적 얘기를 하는데 제약바이오는 실적하고 크게 관련은 없지만 맞아요. 시젠이라든지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종근당이라든지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계량신약이라든지 전문의약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반드시 또 실적을 좀 따져봐야 돼요. 2분기 때 종근당은 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개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무려 270억을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CKD 702 그리고 CKD 506 이게 이제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이런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는 임상 1상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루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는 유럽에서 이제 임상 2상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가 없으면 좀 허전하잖아요. 그쵸. 나파모스타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나팔베탄이라는 일명이 이제 나팔베탄이라는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국내 식약처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종근당이라는 회사다. 거의 뭐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급등을 했는데 종근당은 아직까지도 시세가 좀 연출되기 전이기 때문에 직전에 크게 급등이 나왔을 때 바로 이 나파모 스타터와 관련된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 13만 4천 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15만 5천 원, 손절 가격은 11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 두 종목도 오후장에서 잘 흐름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더 궁금해하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실까요? 네,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네. 장 끝나자마자 김영민 매니저 무료 공개 방송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민 DJ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